네, 오늘은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발표하는 데이터이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가계에 이제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돈의 규모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통해서 소비의 흐름, 더 나아가서 이제 부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전체 헤드라인이 있고 리볼빙과 비리볼빙, 비회전 신용이 있죠. 보통 우리가 리볼빙 잔액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신용카드 대금처럼 전반적으로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전반적인 대출이죠.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한 번 빌리고 일정 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일반적인 대출 방식이 비회전 신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용 잔액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자체가 결국 우리가 미국 소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는 저축, 고용, 자산가격 상승, 부채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소비는 현재 부채를 최대치까지 끌어와서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가 대출이라든지 카드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신용카드 빚의 현재 상황이 25년 1분기 기준 1조 1820억 달러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게 보통 꺾이게 되면 리세션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이 지난 고점에서 피크는 하긴 했으나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갖고 다시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 이 신용카드 빚이 계속 늘어난다면 수요는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소비 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소비자 신용잔액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은 전월비 0.2%가 늘었습니다. 여기 2.4로 나오는 연율화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곱하기 12개월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달 대비 101억 달러가 늘어서요. 총 5조 68억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죠. 리볼빙 잔액이 전달 대비 0.14% 늘었고 19억 달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총 1조 3246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 YY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변화율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4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감소의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달 마이너스 0.83% 감소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난달까지 제법 크게 감소폭이 확대됐다가 거기서 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소폭이 전환된 게 소비자 신용이 줄어든 게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인데 이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이고 팬데믹 직전이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리볼빙, 신용카드 잔액 부분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4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마이너스 1.23%고 특히나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의 잔액 흐름은 감소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흐름 놓고 봤을 때 리먼 파산 이후로는 35개월 동안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왔고 팬데믹 때는 14개월 동안 감소세가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4개월째 감소로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비자 신용잔액의 YY 변화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 추이랑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뚜렷한 특징으로는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 신용잔액 증가율이 감소를 한다.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이 빨간색이 높아지면 소비자 신용잔액 YY 흐름이 둔화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기 저점 이후 회복할 때는 소비자 신용잔액이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용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죠.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거 단번에 확인이 되고요. 현재 미국 경제 구조는 저축과 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기 어렵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소비자 신용이 줄게 되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MOM 흐름 보게 되면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죠.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런 튀는 데이터가 없이 계속 뚜렷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최근 데이터 3월은 0.2% 증가로 지난달 대비 늘어나긴 했으나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소비자 신용잔액을 보는 이유가 이런 소비의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잔액의 비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흐름 보시게 되면 22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대출도 억제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리세션 초입이나 금융 스트레스가 커지는 구간에서 이런 비율이 빠르게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신용잔의 흐름이 뚜렷한 감소 추세지만 완만한 둔화의 모습이죠. 그렇긴 한데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더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대출 포함이 된 리볼빙 잔액의 MOM 변화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비 0.14%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흐름 자체에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이 데이터가 연준 사이트 가서 보게 되면 이 헤드라인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2.7로 집계가 된데 지난달 마이너스 0.1에서 2.7로 집계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연율화 데이터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변화율은 0.14%에 불과하고 이걸 곱하기 12 하니까 연율화로 1.7로 계산이 됐다. 1.69로 계산이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보다도 사실은 이 추이 자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지난 데이터도 사실 이렇게 반짝 튀었던 부분도 개정이 되면서 그런 증가의 그림이 사라졌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대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소비 부진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봐야겠죠. 당분간은 뚜렷한 하락 방향이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하방 추세선을 일정 부분 상회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대출 잔액 장기 시결로 순변동 흐름 보게 되면 마이너스로 감소한 상황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뜻은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에 나서면서 리볼빙 잔액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되고 지속이 된다면 리세션의 우려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분기마다 나오는 은행 대출 담당자 서베이 조사 결과가 있죠. 2분기 결과치 보게 되면 18.5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높아질수록 은행 대출을 타이트하게 깐깐하게 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크를 찍었고 쭉 떨어졌었죠. 24년 4분기 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0%까지 떨어졌던 것은 22년 2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난 2분기 연속해서 반등 추세가 이어졌고 이번 2분기는 다시 18.5까지 높아졌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면서 완화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0%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럼에도 아직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플러스 구간에서 재차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민간 단에서의 대출이 통화 승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점 때보다는 대출 기준 조건이 조금 완화된 그런 모습이죠. 네, 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 다소 강화된 그런 모습이죠. 이 완화가 아니고 강화고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소 강화가 되어가지고 이전에 11.1에서 이번 2분기는 1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플러스 권역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죠. 한마디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아직도 이런 고점 대비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상업은행 전체 평균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25년 2월 기준으로 21.37%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더불어서 대출 수요 한번 보게 되면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서 한마디로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에서 직전 분기 대비 대출 수요가 약화됐다. 보시면 반등하는 듯 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듯 했으나 다시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3%, 직전달 9%에서 하락을 했고요. 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6%, 직전달 3.2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좀 길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대출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는 부채 상환에 대해서 가계가 사용하는 금액이 한마디로 대출 금액이죠. 이 부분이 가처분 소득의 몇 %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4분기가 최근 데이터인데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11.28%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분기에서 소폭 하락을 한 것이죠. 뭐 큰 의미는 없고 전체 가계 소득에서 대략 11% 정도가 대출 부담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를 좀 해석하실 때 보시면 이때가 15%를 넘었던 구간이잖아요. 이때보다 낮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계대출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전체 포지션이 가계소득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5%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IT버블 당시 증시가 붕괴되기 직전에 가계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11.58입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튀었던 이 구간은 사실상 신용 리스크 위기였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죠.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 수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신용대출의 부채 이자 부담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이 차트는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신용카드 부채 이자 부담 비율을 계산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흐름상 가처분 소득 대비 중 얼마의 신용카드 이자 지불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한마디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더 늘려가면서 소비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한도치까지 차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보시게 되면 25년 1분기 기준으로 3%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런 위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했지만 과거 역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을 보게 되면 빠르게 급등을 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23년 4분기에 7.84까지 올라갔고 지금 거기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25년 1분기가 7.1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중소형 은행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전체 상업은행 평균이 3%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3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